오늘은 오래된 사진 파일을 뒤적이다 오래전 꿈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프린트가 되지 않는군요. 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요 59화 레이저 프린터에 이은 정품 무한 잉크젯 프린터 베스트 4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획기적인 개발품이었던 무한 잉크 탱크를 장착한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제조업체들은요 잉크 카트리지 판매로 손실을 메꾸던 구조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전환인가요? 앱슨이 정품 무한 잉크젯 프린터를 개발 판매하게 되면서 소비자와 제조업체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게 되었다고 하고요. 현재는 이 기술이 바로 정품 무한 잉크젯 프린터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잉크 카트리지만을 고집하는 브랜드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발빠른 대응으로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프린터도 자주 하지 않고 사진 출력도 하지 않으며 문서 출력 정도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레이저 프린터로 사시는 게 맞고요. 3D 이미지, 사진과 같은 이미지 출력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잉크젯 프린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선택 기준 곧바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쇄 속도입니다. 보통 분당 인쇄에 쓰인 ppm으로 표기하는데요, 잉크젯은 국제표준기구인 ISO에서 규정하는 분당 이미지 인쇄에 쓰인 IPM을 표기해서 실제 사용에서의 인쇄 속도를 가늠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흑백과 컬러의 속도 차이가 적을수록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쇄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인쇄 해상도는요 인치당 도트의 수인 DPI로 표기하는데요,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일반적인 DPI는요 600 수준이고요, 잉크젯 프린터는 1200 수준입니다. 대부분 600 곱하기 1200 DPI가 기본 해상도인데요, 이미지 퀄리티 소프트웨어나 헤드의 수에 따른 뻥튀기 해상도는 기본 해상도로 표기하고 1200 DPI 충족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잉크젯은 일반적인 레이저 프린터의 2배 정도 해상도를 가지지만 결코 고해상도 사진 출력에서는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헤드의 노즐 수가 되겠습니다. 잉크를 분사하는 헤드의 노즐 수는요 양날의 칼과 같은데요, 많으면 그만큼 속도가 빠르겠지만요 그만큼 노즐이 막힐 가능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노즐의 수가 줄면 헤드의 움직임이 많아져서 소음이 늘어나는 반면에 노즐이 막힐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헤드의 수명을 1.5만 배 인쇄 수준이라고 본다면 노즐이 막힐 가능성을 줄이는 게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유무선 연결 방식입니다. USB 유선 연결 방식과 이더넷과 와이파이 유무선 네트워크 연결 기능 유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바일 프린팅 기술입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프린팅, iOS 기기의 에어 프린팅, 이메일 프린팅, 구글 클라우드 프린팅 등이 있는데요, 복잡하지만 무선 연결 확장성 측면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메모리입니다. 3차원 그래픽과 대용량 문서 같은 경우 폰트의 유틸라이즈, 버퍼, 리소스 저장 등의 기능이 꼭 필요하지만요, 레이저 프린터에서 요구하는 메모리보다는 적은 기본 64MB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충족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잉크의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품 무한 잉크에 표기되는 인쇄매스는요 사용 환경에 따라 사색 잉크의 사용량이 다르지만요 계산하기 편하게 모든 색을 균일하게 사용한다고 가정하고요, 각 잉크의 최대 인쇄매스를 더한 수를 1000장 기준으로 환산해서 유지 비용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비교를 위한 계산 방법이니까요 실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헤드의 수명과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한 잉크 프린터 헤드는요 일반적으로 수명이 인쇄 10,000장에서 15,000장 정도인데요, 현재는 앱손의 헤드가 가장 수명이 길어서 약 30,000장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헤드의 수명을 15,000장, 앱손의 헤드 수명을 30,000장으로 보고 인쇄매스 1000장당 유지 비용으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교체가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제품의 가격 대비 1000매당 비용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격입니다. 비교 대상군은 30만원 미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출시 연도입니다. 제품의 확정성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요 4년 이내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은 날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베스트 제품에는요 삼성, 앱손, 브라더, 캐논 이 4개 브랜드밖에 없는데요, 무려 3개가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베스트 4종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의 SL-T1670W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요, 잉크젯 프린터계의 강자인 HP의 제품이라는 점이고요. 메모리가 256MB로 대용량 문서나 3D 이미지 프린팅에 효과적이고 헤드 교체가 가능해서요. 사용 연원과 유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소비 전력이 준수한 점, 그리고 가격 접근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단점은요, 분당 이미지 인쇄 매수인 IPM 정보와 헤드 노즐수 정보 누락, 와이파이 다이렉트 이외에 무선 확장성이 없다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프린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앱손의 L3156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요, 분당 인쇄 속도가 준수하고 해상도가 사진 출력을 해도 될 만한 1440dpi라는 점, 헤드의 히트 프리와 노즐 수가 총 357개로 노즐 막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헤드 내구성 3만매라는 점, 무선 확장성을 갖추고 있고 유지 비용과 가격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요, 메모리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었고요, 헤드의 자가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헤드의 청소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크거나 새 제품을 사야 하는 점이지만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브라더의 DCP T520W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요, 베스트 제품 가운데 가장 빠른 이미지 인쇄 속도인 컬러 9.5 IPM, 흑백 17 IPM이고요. 급지 용량이 150매, 스테인리스 헤드로 구성해서 내구성을 증대하고 전원 대기 상태에서 자동 셀프 클린이 가능하다는 점, 모바일과 에어 프린팅 지원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요, 앱손과 마찬가지로 헤드 자가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헤드 보증이 명기되지 않아서 1.5만 매 최대로 계산해 보니 유지 비용이 가장 크고요, 소비 전력도 가장 높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참 아쉬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캐논의 픽스마 G3920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요, 무선 확장성과 픽트 브릿지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와 직접 연결을 통한 프린팅이 가능한 점, 다른 일본 제품과는 달리 헤드 교체가 가능한 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요, 메모리 정보가 누락되었고 4개 제품 가운데 1000매당 잉크 유지 비용이 가장 크고 소모 전력이 높다는 점, 그리고 헤드의 노즐 수가 너무 많아서 헤드 움직임을 최소화하긴 했지만 노즐 막힘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삼성 6.0점, 앱손 6.5점, 브라더 5.9점, 캐논 6.0점으로요. 제 맘속의 1위는 삼성이지만 아쉽게도 1위는 앱손의 L3156이 차지했고요. 2위는 캐논의 픽스마 G3920, 3위는 삼성의 SL T1670W가 되겠습니다. 이번 무한 잉크젯 프린터 비교는요, 일본 제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삼성이 기본적인 무선 연결 확장성과 인쇄 속도 부분에서 조금의 투자만 하면 좋을 텐데 HP 프린팅 사업부라 그런지 트렌드와 기술력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못내 아쉽습니다. 여튼 제 사견은 뒤로 하고요. 이제 바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